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김혜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표준한국어 학습도구 5, 6학년 교재 150쪽부터 153쪽 익힘책 78쪽부터 80쪽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12단원 여러 가지 비교 활동 중에 두 번째 시간, 중요한 특징을 찾아 서로 비교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여러 나라의 영토 크기를 비교해서 말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물의 중요한 특징을 찾아서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선의 모둠이 보이네요. 무엇을 관찰하고 있어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관찰하고 있어요. 각자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관찰하고 특징을 찾아보세요. 두 렌즈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두 렌즈 모두 투명하고 딱딱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록 렌즈의 가운데 부분은 가장자리보다 두꺼워.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두꺼운 반면 오목 렌즈는 가운데가 얇아.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는 형태가 다르네. 잘 보았나요? 어려운 낱말들이 보여요. 선생님이랑 먼저 어려운 낱말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선생님께서 특징을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지요. 특징은 다른 것에 비해서 특별히 달라서 눈에 띄는 점, 이것을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특별히 달라서 눈에 띄는 점, 이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문장을 쓰죠. 이 집의 특징을 찾아보세요. 다른 집과는 다르게 이 집에서 보이는 눈에 띄는 점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코끼리는 긴 코가 특징이에요. 코끼리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코가 길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모두는 빠짐없이 다, 몽땅 이런 뜻입니다. 빠짐없이 다. 두 렌즈 모두 투명하고 딱딱해. 그러니까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둘 다를 말하는 겁니다. 예시 문장을 볼까요? 우리 모두 함께 노래를 부릅시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전부 다 함께 노래를 부르자는 거겠지요. 그 다음 병에 담긴 물이 모두 쏟아졌다. 병에 담겼던 물이 몽땅 다 쏟아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보세요. 다음 낱말
반면. 반면은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는 반대임 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오는 말이나 내용이 앞에 오는 말의 반대임 이라는 뜻입니다. 예시 문장을 보면 교실 청소는 힘든 반면 보람이 있다. 교실 청소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보람이 있어요. 힘들다는 거는 나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싫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보람이 있어요.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일 때 반면이라는 말을 써줍니다. 그는 운동을 잘하는 반면 공부를 못한다. 운동을 잘해요. 반면 뒤에 나오는 공부는 잘 못해요. 반대되는 내용이지요.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보세요. 형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볼록렌즈와 오목렌즈는 형태가 다르네 라고 했지요. 형태는 사물의 생긴 모양을 뜻합니다. 사물의 생긴 모양, 생김새, 이것을 형태라고 합니다. 예시 문장을 보면 책상의 형태는 여러 가지이다. 그 다음 친구가 입은 옷의 형태가 특이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모습, 모양이 형태입니다.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보십시오. 형태가 다르네, 다르네, 뭐뭐 하네 라고 말을 했지요. 기본형은 다르다입니다. 다르다. 다르다는 무슨 뜻이죠? 두 대상이 있을 때 서로 같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나와 친구는 색깔이 다른 옷을 입었다. 노란색도 보이고요. 빨간색도 보이고요. 색깔이 다르네요. 수업 시간마다 공부하는 내용이 다르다. 국어, 수학, 영어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은 같지 않지요? 그래서 다르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다시 질문을 보겠습니다. 과학 시간에 무엇을 관찰했나요? 써보세요. 과학 시간에 무엇을 관찰했나요? 정답은 볼록렌즈와 오목렌즈를 관찰했어요. 자, 이번엔 관찰 후 알게 된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렌즈 모두 투명하고 딱딱해. 볼록렌즈와 오목렌즈 둘 다 투명하고 딱딱해. 이건 같은 점이에요? 다른 점이에요? 모두라고 말을 했으니까 같은 점입니다. 볼록렌즈의 가운데 부분은 가장자리보다 두꺼워.
볼록 렌즈만의 특징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두 렌즈의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두꺼운 반면 오목 렌즈는 가운데가 얇아 라고 했어요. 두 렌즈의 차이점, 다른 점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는 형태가 다르네, 모양이 다르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같은 점을 찾아서 지금부터 써보세요.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두 렌즈 모두 투명하고 딱딱하다 입니다. 두 렌즈 모두 투명하고 딱딱하다. 준서가 이야기했지요. 자, 이번에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다른 점을 찾아서 써보세요. 함께 볼까요?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두꺼운 반면 오목 렌즈는 가운데가 얇다. 오딜이 이야기했습니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는 형태가 다르다. 엠마가 이야기했지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는 형태가 다르다. 물체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고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로 물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 비교해 볼 건데요. 자, 먼저 모습이라는 파란색 단어 뜻을 볼까요? 모습은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를 뜻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지금 모습은 아버지의 어릴 때 모습과 닮아 있다. 농촌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보십시오. 비교. 비교의 뜻을 부엉이 선생님의 설명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는 여러 개의,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살펴보고 같은 점, 다른 점, 비슷한 점을 찾는 것을 비교라고 합니다. 같은 점, 공통점이요. 다른 점, 차이점 또는 비슷한 점을 찾아보는 것을
비교라고 합니다. 비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할 때는 여러 대상의 모양, 쓰임새, 성질 등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양, 쓰임, 성질, 색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두 대상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면 비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렌즈를 통해 본 물체의 모습에 대해서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준서,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는 모두 글씨가 똑바로 보여. 모두 글씨가 똑바로 보여라고 했어요. 서영이는 글씨가 점이 같아 라고 했습니다. 서영이와 준서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공통점, 같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글씨가 똑바로 보여. 글씨가 똑바로 보이는 점이 같아 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오딜 볼까요? 볼록 렌즈는 글씨가 크게 보이고 오목 렌즈는 글씨가 작게 보여.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다른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엠마는 두 렌즈로 보이는 달라 라고 했습니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엠마도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했겠네요. 빈칸에 어떻게 정리해서 쓸 수 있을까요? 글씨의 크기가 달라. 두 렌즈로 보이는 글씨의 크기가 달라 라고 쓰시면 됩니다. 엠마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특징을 글로 썼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읽어보세요. 과학 시간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먼저 실험 기구를 이용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병에 모았다. 모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색깔과 향불을 넣었을 때의 변화를 관찰하고 냄새도 맡아보았다. 실험 결과 산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었다. 산소가 담긴 병에 향불을 넣으면 불꽃이 타올랐다. 이산화탄소는 색깔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었다. 이산화탄소가 담긴 병에 향불을 넣으면 불꽃이 꺼졌다. 자, 두 가지 기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무엇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어요? 네, 두 기체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어요. 밑줄금 부분을 보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특징을 정리해 보세요.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표에 쓰세요.
함께 볼까요? 자, 먼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같은 점이요. 요 부분이었죠. 산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었다. 또요. 이산화탄소는 색깔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았고 냄새도 없었다고 했어요. 같은 점은 색깔이 없습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둘 다 색깔이 없습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이번엔 다른 점 볼까요? 산소는 향불을 넣으면 불꽃이 타올랐다 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산소는 향불을 넣으면 불꽃이 타오릅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때요? 이 부분 보시면 되겠네요. 향불을 넣으면 불꽃이 꺼졌다.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향불을 넣으면 불꽃이 꺼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같은 점은 냄새가 없습니다. 색깔이 없습니다. 다른 점은 산소는 불꽃을 타오르게 하고 이산화탄소는 불꽃을 꺼지게 합니다. 익힘책을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익힘책 78쪽입니다. 1번 볼까요? 의미에 알맞은 낱말과 문장을 연결해 보세요. 낱말은 특징, 반면, 형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물의 생긴 모양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사물의 생긴 모양. 정답은 형태입니다. 형태. 형태가 들어가면 어울릴 문장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예시 문장을 생각해 보면 되겠지요.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 반대임.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 반대임을 의미하는 낱말은 반면입니다. 반면. 다른 것에 비해 특별히 달라서 눈에 띄는 점. 다른 것에 비해 특별히 달라 눈에 띄는 점. 정답은 특징입니다. 새 낱말이 들어가면 좋을 문장을 찾아서 연결해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코끼리는 긴 코가, 코끼리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눈에 띄는 점은 긴 코지요. 코끼리의 긴 코는 무엇이에요? 코끼리의 특징이에요. 코가 긴 것을 보고 아, 코끼리구나. 우리는 이렇게 예상하잖아요. 특징이에요. 교실 청소는 힘든 보람이 있다. 힘들다, 보람이 있다. 두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이지요. 반대인 내용이지요. 이럴 때
반면이라는 단어를 써줍니다. 교실 청소는 힘든 반면 보람이 있다. 책상에 는 여러 가지이다. 책상의 형태, 모습, 모양은 여러 가지이다. 책상의 형태는 여러 가지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쓰세요. 특징, 반면, 형태라는 단어가 주어졌습니다.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써보세요. 문장을 읽어보고. 같이 볼까요? 엠마가 말해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을 알고 있니? 오목 렌즈와 오목 렌즈의 무엇? 정답은 특징입니다. 특징. 특징이 무슨 뜻이었죠? 특징.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서 눈에 띄는 점, 이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두 렌즈는 가 다르지. 정답은 형태가 다르지. 형태, 모습, 모양이었습니다. 준서가 말했네요. 엠마가 어떻게 달라? 라고 물어봤어요. 준서가 볼록 렌즈는 가운데 부분이 두꺼운, 오목 렌즈는 얇아. 두껍다, 얇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반면을 쓰시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병에 담긴 물이 모두 쏟아졌다라고 했어요. 모두가 무슨 뜻이었죠? 모두, 전부 이 뜻이었죠. 자, 문장을 써보세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수업 시간마다 공부하는 내용이 다르다. 다르다, 같지 않다. 문장 써보세요. 농촌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모습, 생김새를 말했지요. 문장을 써보세요. (4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고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볼록 렌즈를 통해 본 물체의 무엇입니다. 준서는 아버지의 어릴 때 무엇과 닮았다. 아버지와 준서의 무엇이 닮았을까요? 정답은 생김새라는 낱말,
모습입니다. 볼록 렌즈를 통해 본 물체의 모습입니다. 준서는 아버지의 어릴 때 모습과 닮았다. 자, 두 번째. 내 옷과 친구의 옷은 색깔이 어떠하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는 형태가 어떠하다. 색깔이, 형태가 어떨까요? 옷의 색깔이, 렌즈의 형태가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다르다입니다. 다르다를 넣어볼까요? 내 옷과 친구의 옷은 색깔이 다르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는 형태가 다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노래를 부릅시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는 투명해. 우리 함께 노래를 부릅시다. 빠짐없이, 전부, 빠짐없이 다 라는 뜻을 가진 낱말. 정답은 모두였지요. 모두 넣어볼까요? 우리 모두 함께 노래를 부릅시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는 모두 투명해. 5번 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 개의 대상을 살펴보고 같은 점, 다른 점, 비슷한 점을 찾는 것을 비교라고 해요. 2개 이상의 대상을 살펴보고 같은 점, 다른 점, 비슷한 점을 찾는 것을 비교라고 합니다. 부엉이 선생님의 설명 기억하고 있지요? 비교를 할 때는 대상의 모양, 쓰임, 성질 등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엠마가 실험을 하고 있지요. 무슨 실험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골라보겠습니다. 엠마가 말해요. 산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어. 이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어.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1번, 엠마가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2번, 비교하고 있어요? 3번, 어림하고 있나요? 4번, 요약하고 있어요? 정답은 뭘까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림은 무엇이었죠? 짐작해서 말하는 것이 어림이었습니다. 요약은요, 글이나 말의 중요한 내용을 짧게 정리하는 것, 이것이 요약이었죠. 계획은 미래에 하고 싶은 것을 정리해 보는 것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엠마는 지금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같은 점, 닮은 점, 비슷한 점, 차이점을 보고 있어요. 실험을 통해서 색깔과 냄새가 없는 건 산소, 이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비교해 보고 있지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특징을 비교하는 글을 써보세요. 표로 나와 있지요. 산소의 특징은 색깔과 냄새가 없음. 이산화탄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음. 이산화탄소는 어떻다? 모두 색깔과 냄새가 없다.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 좋겠지요. 그 다음에 산소는 불꽃을 타오르게 한다. 이산화탄소는 불꽃을 꺼지게 한다.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다른 점입니다. 차이점. 차이점에 대한 문장을 써보세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산소는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반면 이산화탄소는 불꽃을 꺼지게 한다. 반면은 뒤에 오는 내용이 앞의 내용과 반대임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반대의 성질을 가진 부분이니까 반면이라는 단어를 써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모두 색깔과 냄새가 없다. 산소는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반면 이산화탄소는 불꽃을 꺼지게 한다. 특징을 이야기하거나 글로 쓸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주면 좀 더 두 대상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3단원 자료 분석 첫 번째 시간 자료를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